자,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자외선 차단 부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페이지로는 네, 86페이지죠. 자외선 차단. 마찬가지로 기능성 화장품에서 자외선이라는 것은 색소 침착뿐만이 아니라 피부의 건조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외선 자체를 차단하거나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게 생활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옷이나 의류로 도포해서 차단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화장품으로서 노출되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부위에 화장품으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 필수 제품으로 되어 있고, 미용뿐만이 아니라 피부 건강이나 보호를 위한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근본적으로 자외선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큰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우리 지표에 도달하여 우리 몸에, 우리 피부에, 표피에, 채피에 도달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리가 항상 노출되고 우리가 확인하고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수정체에 의해서 우리가 보죠. 색깔도 판단하고, 자외선이 투과가 되면 맑고 밝은 빛으로 되지만 자외선이 투과가 안 되면 차단돼서 불투명하게 색이 안 보여요. 그게 프리즘의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 안구 수용체에서, 이 각막체에서 그 원리로 우리는 시각적으로 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부 표피에 도달하면서 이제 표피나 진피, 피부에 도달하면서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세포, 어떤 세포가 있었죠? 각질을 만들어주는 각질 형성 세포, 또 방금 전에 공부했던 색에 영향을 미치는, 피부 색에 영향을 미치는 멜라닌 세포, 그리고 우리 피부 표피에는 감각이 있어요.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감각의 역할을 해주는 감각세포, 머켈세포, 그리고 이러한 피부 표피에서도 우리 면역이라든가 방원 물질 기전을 도와줄 수 있는 랑게르한스 세포, 이런 세포들이 각각의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로 단순하게 피부 조직으로만 보이지만 그 안에서 호흡도 하고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크게 세 가지 파장, 장파장이라고 하는 길게 우리 몸속으로 피부 깊이 들어올 수 있는 파장이에요.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이 파장을 통해서 우리 피부 내에 진피층 4가지, 진피층을 구성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을 만들어주는 섬유 아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 콜라겐이 영향을 받아서 탄력, 탄성,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빛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생활 자외선이기도 하고, 이거는 빠르게 피부색이 변해요. 따뜻하게 됨으로써 혈액순환이 변화가 돼서 붉음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색소가 생기게끔 멜라닌 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시적인 색소 침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장파장을 차단하고 침착에 억제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제품에는 UVA라는 이 지수를 높여서, 우리가 또 환경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 지수가 파장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UVA 파장이 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화장품,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UVB를 차단하는 거였죠. 중파장, 표피, 기저층 또는 진피 상부. 표피 기저층이라는 부위는 우리가 표피 안에도 5층이 있었어요. 이 기저층 조금 더 내려가서 표피와 진피를 연결시켜주는 유두층을 투과하는 그 상부까지 우리가 빛이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역할로 비타민 D가 장점도 있어요. 합성이 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돋보기 형태가 예를 들 수 있겠죠. 이 빛을 한 것으로 집중적으로 모으게 되면 화상이거나 피부가 손상이 됩니다.
그 간접적으로 색소 침착이 우려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UVB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차단을 해주거나 보호를 해줘야지 이런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파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피부 지구상에 도달하지 않고 오존층이 흡수가 되나 요즘 현대 환경에 의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오존층 파괴로 피부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알러지화가 되는 이런 피부 질환 환자들이 현대화 될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외선 차단의 빛의 파장의 원리에 차단을 해주거나 보호할 수 있는 성분은 무엇이 있을까?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파장, 노출되는 이 광선을 흡수하는 흡수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산란제. 자,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성분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다. 자외선 흡수제와 자외선 차단제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외선 흡수제를 먼저 본다면 흡수는 말 그대로 UV 자외선 파장이 길고 중간 정도의 파장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도포된 화장품이 이 여기에 피부 표면에 도달하는 이 파장을 자연스럽게 피부 안으로 흡수를 시켜줘요. 이 성분에 의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흡수된 후에는 깊이 우리 피부 내로 들어와서 손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피부 내에서 이 파장의 에너지를, 광선의 에너지를 열이나 진동, 미세해요. 이 자외선 파장이 들어왔다 해서 우리 몸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 미세한 진동으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제 없애버리는, 쪼개는 거죠. 몸속 피부 내로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를 열로 만들어서 이 피부 내로 흡수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산란시켜주는 거. 자, 흡수제는 말 그대로 자외선 에너지를 피부 내로 흡수해서 어떻게 열, 진동으로 전환하는 화학적 방법의 흡수제다. 첫 번째. 그러면 흡수제는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장점은 바른 다음에 티가 안 나요. 제품으로도. 그래서 투명해서 미관상 좋다. 바르기도 편하다. 단점은 뭐냐? 배합률에 따라서 배합률이 높아지거나 일부 피부염, 알러지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흡수제를 많이 사용을 안 했으나 요즘 최근 들어서 화장품의 성분으로는 흡수제와 산란제를 이렇게 복합해서 같이 컴플렉스 해서 사용을 하는 화장품 성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외선 흡수제의 종류로는 여러분들 제품 자외선 차단제 다 갖고 계시죠? 오늘 수업 끝나면 아니면 쉬는 시간에 한 번씩 뒤에 전성분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벤조페논 유도체, 파라아미노 벤조익산 유도체, PABA라고 약자로 하는데, 파라아미노 벤조익산은 이 벤조익산 자체로 사용을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단점이 이 성분으로 인해서 많이 피부염을 유발해요. 그래서 이 성분으로 직접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체, 이 분자 화학 구조식을 배열을 좀 바꾸는 거죠. 유도체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피부에 안전하게, 인체에 안전하게 사용을 하는 거. 또 파라메톡시남산 유도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 성분입니다. 흡수제 성분. 잘못 얘기했어요. 자외선 차단인데 흡수, 잘못 얘기한 게 아니라 흡수제 성분들이에요.
이게 산란시키느냐, 뭐 피부내를 흡수를 시켜주냐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외선 흡수제의 원리는 먼저 흡수한 자외선 에너지를 열 진동으로 전환시켜주는 화학적 방법이다. 자외선 흡수제에 사용이 되는 성분으로는 파라아미노 벤조액산 유도체, 벤조페논 유도체, 벤즈 아미다졸 유도체, 이미다졸, 아미나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미다졸 유도체, 벤족사졸 유도체, 캄퍼 유도체, 유도체. 이거는 산의 화합물들이 어떠한 화학 구조인 거에 따라서 같은 벤젠 고리줄 중에서도 유도체 기능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의 구조 시계에 따라 달라지는 성분명이 될 수 있는 거고, 흡수제의 종류들을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외선 흡수제는 안정성이 높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트러블이라든가 그 유발할 수 있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의 그 피부 트러블이 있었으니 안정성이 높아야 된다. 피부에 대한 안정성, 화학 성분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광범위한, 우리 인체는 피부 조직이 넓은 범위로 그 부피가 넓잖아요. 그래서 넓은 자외선 영역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열, 빛에 대해서 안정성이 높아야 된다. 그 안정성이 높지 않다 보면 흡수돼서 또 다른 열에 의해서 전환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피부 내에, 우리 인체에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분과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 사용감에, 흡수제의 가장 장점은 사용감이 좋은 거거든요. 사용감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흡수제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자외선을 이렇게 반사시켜요. 자동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펜슬을 사용을 할게요. 자동적으로 자외선이 이 지구상의 태양 광 에너지가 피부에 도달하면 이 표면에 이런 성분들을 도포를 해 놓으면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외선 산란제의 특징은, 원리는 이 분말 상태라는 것이 파우더 형태예요. 이거는 액상 형태의 원료가 아니라 분말 형태의 성분을 화장품 내에 골고루 퍼뜨려서, 중요한 거는 물리적 방법으로 자외선 산란시킨다. 그래서 피부 내로 들어오는 자외선이 침투가 돼서 생활 자외선으로 생기는 색소 침착이나 건조함이나 이런 부분의 피부 피해를 막아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물리적 방법으로 자외선을 산란시킨다. 이게 요점이죠. 자외선 산란제는 물리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바른 형태고 어떠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에 의해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 방법으로 자외선 산란을 시키는 원리다. 그래서 미세한 균일상의 입자예요. 액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조할 때는,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제품을 제조할 때는 이 입자를 골고루 제형에 퍼뜨리는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분말 밀가루 같아요. 밀가루 같은 것이 크림 속에, 여러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면서 밀가루를 바른다 이런 느낌을 받았나요? 안 받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골고루 밀가루 같은 파우더가 제품 크림 속에 퍼져 있어요. 퍼져 있으면서 내가 느끼는 분말 형태를 느끼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화장품의 제조 조건이고, 그런 것들을 골고루 발랐을 때 보이지 않는 미세 분말이 자외선을 산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점은, 피부 도포 시간 경과에 따라 좀 지속 시간이 길어요. 지속 시간의 차단 효과에 떨어지거나 일정 시간,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차단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똑같은 시간 대비 흡수제보다는 차단제가 지속 시간이 더 길다. 근데 또한 배합 한도에 대해서 규제가, 향후에 말씀을 드렸지만 25%나 넣어요. 분말 파우더 용량을.
그래서 법적인 규제가 조금 제한이 적다라는 것은 피부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안전성이 높다. 부작용이 흡수제보다는 적다. 흡수 파장대가 넓다. 흡수 파장대가 넓다는 것은 장파장에서 단파장까지 파장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넓다는 거예요. 일단은 표피까지 전달이 되는 파장을 다 반사시켜 주니까 그만큼 더 많은 양을 차단하겠죠. 단점이 있어요. 백탁 현상. 여러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일시적으로 많이 막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발랐어요. 그랬을 때 얼굴이 가습기 인형처럼 하얗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사례로 봅니다. 그런 사례가 나타나듯이 이 액상이 아닌 형태의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골고루 퍼져 있는 분산 형태예요. 분산 형태다 보니까 단점으로는 백탁 현상이 있다. 장단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산란제의 대표적인 성분은 자외선 차단제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성분들이에요. 밀입자, 입자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산화 티탄, 산화 아연, 티타늄 디옥사이드, 산화 징크 옥사이드, 이 성분명이고, 이런 무기 안료라는 것은 액상이 아니라 분말 형태라는 거예요. 안료, 파우더, 여러분들이 색조 화장을 하는 파우더 형태 있죠? 이게 다 무기 안료입니다. 이 광범위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고 이제 자극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산란제 성분을 기억하십시오. 그 외에는 운모, 탈크, 카오린이라는 다 세 가지 이 5가지 다 분말 형태입니다. 산란제의 대표적인 자외선 차단의 원료는 한 2, 30가지 종류가 돼요. 식약처 등록이 된 것도. 근데 식약처 등록이 된 자외선 차단 중에서도 흡수제, 산란제 외에 색소에 영향을 미치는 차단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되게 오늘은 자외선 차단과 흡수를 시켜주는 성분 위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참고적으로 자외선 차단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SPF 지수라고 그랬죠. Sun Protection Factor, 햇빛을 차단하는 인자들 SPF라고 하고, 이 SPF는 어떤 자외선 파장을 차단한다고요? UVB 정도를 차단합니다. 차단제를 사용을 안 했을 때, 이 성분을 사용을 안 했을 때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는 홍반량을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홍반량으로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의 지수를 우리가 SPF 지수다. 근데 사람들마다 피부가 다른 인종에 따라서도 양이 달라질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국인들은 우리 지수가 1이잖아요. 지수 1에 따라서 17분 정도, 15분에서 17분 정도를 유지를 차단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게 50이다. 그러면 50 곱하기 17분. 그러면 몇 시간 정도를 차단해 줄 수 있겠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게 딱 닦이거나 생활하면서 땀이나 피지나 녹아내리거나 나가기 때문에 3, 4시간 오전, 오후로 자외선 차단제는 덧발라주는 게 햇빛의 차단의 효과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피부, 지금 연령에서부터 꾸준하게 자외선 차단에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차단 제품을 사용을 한다면, 적절한 양으로 사용을 한다면 피부 나이가 노화가 진행이 돼도 자외선 차단의 효능으로 색소 침착이나 주름이나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임상으로도 꾸준히 사용을 한 분들과 안 한 분들의 피부의 주름이나 피부의 색소 침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은 이제 임상이나 데이터로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UVA라는 것은 우리가 PA라는 지수는 UVA 장파장을 차단하거나 방어하는 지수잖아요. 그래서 UVA를 차단하는 인자들, 그래서 UVA가 차단이 안 되거나 보호가 안 된다면 피부에 하루 종일 노출이 돼 있고 지속적으로 햇빛에 특히 여름철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일광 화상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차단제 UVA를 차단하는 지수의 성분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 흑화량, 침착량이에요. 색소 침착되는 지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플러스라고 UV 지수가 B가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둘 다 숫자로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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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차단하는 정도. 내 피부가 조금 지금 계절에는 지금 나의 피부 상태에는 더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지수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색소, 자외선에는 미백 효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색소 침착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분야에서는 태닝 화장품이 자외선에 영향을 미치는 화장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선택용 화장품이고, 선택용 화장품은 자체적으로 셀프로 화장품으로 인해서 색소 침착에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프 화장품은 태닝 화장품으로서 자외선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 차단 제품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장단점으로는 원하는 부위에 오히려 태닝을 하게끔 도와줘요. 그러면서 자외선에 피부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태닝 화장품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원하는 부위를 선택적으로 적절한 색상 조절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단점으로는 뭘까요? 이게 액상이에요. 액상이 손에 묻으면 주성분이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DHA라고 하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성분이 들어가면 피부에 일시적으로 색소가 침착이 돼요. 갈색으로 변해요. 이제 단백질의 색소 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기 단백질의 현상을 이 화학적 성분이 일시적으로 검게 만드는 거예요. 불에 그을려서만 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분이 갈변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성분이고, 이런 성분들이 손바닥이나 내가 도포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바르면서 손에 침착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어줘야 되는 바로바로 이런 게 있고, 자외선 차단 화장품에 태닝 화장품을 참고적으로 같이 함께 화장품 분야에서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연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초나 천연물이 자외선 차단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이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황금 추출물, 익모초 추출물을 자외선 차단의 연구, 보고, 논문 자료로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 실습 때 황금을 추출물을 만들어서 수용성 추출 원료와 지용성, 유용성 원료로 두 가지 타입을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황금은 자외선 차단뿐만이 아니라 예민 피부, 알러지 피부, 색소 피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외선의 차단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고시 성분. 자외선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20-30가지가 넘는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자외선 차단 성분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함량은 내가 100ml 100g 화장품을 만들 때 25%까지 최대 넣었을 때 이런 자외선 차단의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반드시 25%를 넣는다는 게 아니라 20% 정도도, 최대치가 25% 정도 넣는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고시 성분과 함량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 시에도 사용을 하는 원료이니까 이름이더라도 익숙하게 보고 익히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미백,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잠시 쉬는 시간 하고 해당하는 이제 본초나 이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